여러분 지난 2월에 자민당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하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헝가리, 그다음에 또 뭐 여기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곳이라도 우방국이라고 여겨지는, 그다음에 동맹국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국가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통화스와프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류를 유지함으로써 이재명은 한미 동맹에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 이재명은 난 원치 않는다라는 것, 이재명이 사라지고 다른 파트너를 원한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금 간접적인 메시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정책 결정권자들과 언론인들과 그 다음에 안보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보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드디어 이재명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비판을 하고 두드려 패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을 하자면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800만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선거 직전에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 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실상은 종북이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아주 강력한 친중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자신의 공소 취소를 넘어서 국힘 정당 해산을 비롯한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고 영구적인 독재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 찌라시 매체가 아니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대형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거 직전에 나왔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 이거 보고 합성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언제 나오나 보고 있었는데 요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로렌스 팩 북한 전문가와 그 다음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라고 하는 미국 기업연구소의 한국 담당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이번에 글을 쓴 것은 대형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사우스코리아, 곧 이재명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미국에 대항해서 아주 강력한 좌회전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극좌가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 far left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hard left라는 표현이 제목에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칼럼에 나오는 것은 radical far left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고 이분이 오랫동안 이 북한을 연구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입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워싱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로렌스 팩이라고 하는 북한 전문가이시고 한반도 전문가이시고 웬만한 한국 정치 평론가보다 한국 정치를 꿰뚫고 있는 분이 바로 로렌스 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로렌스 팩은 중요한 이력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지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매체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거기 어떤 자본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다 압니다. 자, 이 칼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뭐 인트로가 없어요, 이 칼럼은. 바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를 급습을 했고 미 공군 관련 정보들을 국내 수사라는 명목으로 압수수색했다. 뭐죠? 코리안 잭 스미스 미친 조은석이가 달려들어가지고 국내용 수사라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군 기지다. 그리고 미국 공군 관련 정보들을 국내 수사라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두 번째, 한국의 의원들과 검찰은 성공적인 미국 기업 쿠팡을 말하는 거고 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에 대한 범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러나 반면에 한국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더 심각한 유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만 골라서 타겟팅을 했다. 알리페이 유출, 그 다음에 한국 정보들 유출되는데 쿠팡만 유독 엄청나게 괴롭히고 청문회를 하고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미국 사업가를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영 장관은 공개적으로 북한 핵시설 관련한 기밀 자료를 공개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유한 자료를 북한에 공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보, 외교, 경제 모든 부분을 송두리째 한국의 좌빨 정부가 흔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인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Welcome to today's US-South Korea Alliance, 오늘날의 한미동맹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러고 하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전환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지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딱 화면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한국의 강경 좌파의 무모함에 의해서 레클리스니스에 의해서 부침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예측 불가능성도 있지만 한미동맹이 지금 삐걱거리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예측 가능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무모함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압적인 미국 동맹들에 대한 접근법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맹의 또 다른 편 이재명을 말하는 거죠. 이재명은 훨씬 더 큰 관심을 요한다라고 하면서 The alliance deserve much more attention.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어느 정도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불확실성도
있다. 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국한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정부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한테 있다라는 것을 딱 깔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극좌파에 해당하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여기서 레디컬한 표현을 합니다. 제목은 하드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레디컬한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을 극좌 친중으로 딱 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극좌파에 해당하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bizarre라고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좀 이상하다고 표현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초점은 이재명을 비판하는 거예요. 한국의 기자들과 해외 리포터들은 종종 이재명과 민주당을 리버럴, 즉 자유주의자로 번역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그러나 민주당의 극좌파 지도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을 경멸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뭘 구분하고 있냐면은 이재명이는 리버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서구권에서 보통 자기들 좌파들을 분류할 때는 리버럴이라 표현하는데 이재명은 리버럴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이재명은 극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but 민주's far left leaders, 그러니까 민주당의 극좌파 리더들은 자유주의자들을 경멸한다. 지금 한국에 있는 비판자들은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이 광범위한 법 개정들을 통해서 영구 집권하는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어렵게 쟁취한 자유주의 헌법은 위험에 빠졌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은 북한 전문가들이 썼기 때문에 극자 친중 애들한테 리버럴이라는 딱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리버럴은 아무리 경제와 안보 영역에 있어서 좌경화된 관점을 가질지라도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리버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보면은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하거든요. 북한 인권 얘기하죠, 미국의 민주당. 근데 이것들은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 인권을 말살시키는 북한 정권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 리버럴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에 이자들은 리버럴이 아니다. 왜?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How far left is 민주?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좌파적인가 질문을 던지고, 2021년 민주당은 여기서 근데 이 좌파를 규정을 할 때에 중국이랑 이제 연결지어서 규정을 합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좌파인지를 답을 하기 위해서. 2021년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중국과 다른 공산당 독재 정당들과 나란히 깃발을 전시했다. 증거자료 다 있죠, 그죠? 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 기념식을 했죠, 그죠? 2021년에 이때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악랄하냐면은 여기에 깃발 보낸 것들이 어떤 국가들이에요?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재하는 국가들이 다 깃발 보냈어요. 여기 깃발 보냈다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시리피가 100주년 기념사에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중국은 다시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미국한테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미국한테 도전을 선언한 기념사거든요. 기념식이고 여기에 민주당이 깃발을 보냈다. 이게 뭘 의미하겠냐라고 지금 경고를 던지는 거예요, 이 칼럼니스트들이. 민주당 지도자들은 80년대 전두환의 군사 지배에 대항해서 투쟁을 했다. 여기 우리나라 좌파들이 보통 좌파가 아니고 종북 좌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제가 워싱턴에 많은 인사들을 만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달성된 한국에서 어떻게 종북과 종중이 가능하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사상적 기원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사상적 기원을 바로 얘기해 주는 거죠. 민주당 지도자들은 80년대 전두환의 군사 지배에 대항해서 투쟁했다. 그러나 한국의 다른 공식 야당들이 민주주의 헌법 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싸웠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면 미래의 민주당 인사들이 될 사람들은 당시에 이 사람들은 NL 운동을 닮은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종북적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친북적이고 북한의 국가 인연과 융합된 지하작전의 일환을 이자들이 행함으로써 종북적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한국의 극자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불완전한 정부와 한국 정부를 꼭두가시로 삼은 양키들은 당시 비판했지만,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정권은 뭐 꼭두가시다 비판하고 양키, 고홈 이런 걸 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평양의 괴물 정권을 비판하지 않았다. But they did not criticize 평양's monstrous regime.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자들은 그냥 보통 좌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서 선거 전에 폭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 지금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석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다. 그만큼 레디컬한 사람들이 전면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청년 시절의 활동 또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오늘날 민주당이 통치하는 한국에서 미국은 동맹에 대체적으로 비우호적인
동맹국이며 미국의 안보 계획에 협력하기를 더욱 꺼리는 동맹국가 마저 하고 있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통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은 동맹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극자라는 거죠. 이란 전쟁 당시에 그 다음에 이재명이 친이란이고 반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다 폭로가 됩니다. 당연하죠. 여기 글 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란 전쟁 당시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석유 수입량의 3분의 2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3분의 2의 석유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면으로든 간에 미국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입닥치고 있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달 한국 정부는 이란 성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별도의 외교적 대화를 제안했다. 맞죠? 인도적 지원했고 대화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내 행위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왜 이렇게 레디컬하냐? 왜 이렇게 반미적이냐? 왜 이렇게 반이스라엘적이냐? 왜 이렇게 친이란 친북 친중적이냐? 그런 자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외교 안보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내치에도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폭로를 막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미국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대선 기간에 이재명은 자신이 대만에 생길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다. 뭐 외계인 침공하면 뭐 대답하겠다라든지 뭐 셰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4월 이재명의 국방장관은 주한 중국 대사와 양자 간의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믿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한국의 정권이 있다라면은 미국과 연합을 하고 대만에 전쟁 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라든지 그런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대만에 일어날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군사 협력을 하겠다고 말하는 저 국방장관이 정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팩트입니다. 안규백 지난 4월에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하면서 국방교류 협력을 논의했죠. 미국에서 지금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런 칼럼이 미국 정부에서 말이죠. 예민하다 평가하면은 이런 거 막 씁니다. 외교 결례가 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눈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워싱턴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거의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언론들한테 마음껏 하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되는 공신력 있는 매체가 이게 한미 간에 대응 파장이 생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이걸 내보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암묵적인 동의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언론계와 미국 워싱턴 간에. 여기서 오늘 폭탄이 터집니다. 한미 동맹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 그 자체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 왜냐?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 전에 북한의 800만 달러의 비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면책 특권을 누리는 이재명이는 이 혐의로 재판대에 서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첫 번째 계획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으로 그의 사건을 기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뭐예요? 공소 취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최악의 지도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친중 좌빨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 대북 송금 800만 달러의 송금에 포함될 수 있냐?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데 이 자가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검찰까지 장악을 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계획은 무기한 집권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 사법부를 갖고 놀고 검찰을 폐지하고 자기의 죄까지로 지우고 하는 인간이 영구집권을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수사관들이 이건 내란 수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수사관들이 야당을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규정한다면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혐의가 내란으로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힘이 여기에 가담했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민주당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야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저는 이거 한국 정치평론가 글 쓴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여기서 제가 조금 과대하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내란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됩니다. 내란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 다음에 국힘도 정당 해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당 독재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미국이 과연 친중 좌빨 민주정당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정당 해산으로 연결한 다음에 일당 독재로 이걸 끌고 갈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에게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초다수 여당을 선사할 수 있다. 왜? 만약에 국힘이 해산되게 되면은 그 자리는 전부 다 민주 좌빨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헌을 하는 것은 그 시군중 먹기라는 거예요. 최근에 부결이 됐지만은 이제는 국힘이 해산되게 되면은 그렇게 민주당의 친중 스타일의 중국에 부역하고 북한에 부역하는 일당 독재가 건설될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과 그의 정당은 더 큰 개혁을 통해서 더 민주적으로 개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에게 더 큰 권력을 주어 여기서 reforms, democratic, 개혁과 민주를 표현할 때 여기 코테이션 넣었거든요. 그거는 비꼬는 거예요 지금. 뭐가 민주적이냐 뭐가 개혁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재명을 위한 일당 독재가 그것을 위한 개헌이.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에게 더 큰 권력을 주어서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 국가가 되게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많은 친구들과 동맹들이 있다. 맞죠? 우리나라에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의 친구들과 동맹들은 민주당에 있지 않다. 이거는 파격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고 굉장히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마지막 문장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거를 실을 수 있는 엄청난 배짱과 그만큼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에서 그나마 저는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워싱턴이 각성하기까지 한국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서 칼럼이 끝났어요. 원문을 그대로 살려보겠습니다. Until Washington wakes up, 워싱턴이 각성하기까지, 이거는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와 미국의 정가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워싱턴이 각성하기까지는 한국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과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것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워싱턴이 한국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 냅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과 뭐 쿠바와 뭐 베네수엘라 재건과 다 이슈가 많지만은 한국이라는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가이자 한미동맹의 보루가 갑자기 이딴 식으로 중국과 북한을 섬기는 일당 독재 국가로 변모하게 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진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개헌과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이 세 개를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그 이익에 포함되는 이슈로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선거 전에 터졌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그거는 바로 워싱턴 전체의 의미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빨리 한국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은 절대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과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 세계가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때까지 어떤 행보를 봤을 때에 일본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리선을 하죠. 2월 8일 바로 직전에 2월 5일에 다카이치를 위해서 자민당을 뽑아달라고 지리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핵펀치가 나가죠. 이거 자체가 이재명을 빨리 없애라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앞으로 외신에 이재명이 계속 타겠죠. 외신만 타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을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빨리 한국에서는 보수 세력이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태가 더 극단적으로 치닫기 전에. 어쨌든 이런 문화대혁명을 이재명이 자행할수록 외신에 이재명은 더욱더 나올 것이고, 외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미친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본인 스스로 이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